네, 고입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바뀌는 어떤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방법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다른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교과목부터 좀 달라지죠? 네네. 교과목이 일단 보니까 통합으로 되면서 네. 이제 공통과목이 좀 많이 신설이 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위수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랑 통합사회가 8단이고요. 네.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포함해서 10단위, 그러니까 실험 2단위, 과학 8단위에서 그렇게 그냥 한국사는 6단위. 네. 그리고 이제 국영수의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쪽에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 그런 어떤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해서 진로 쪽에 이제 본인이 좀 원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과목명도 좀 변경이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바뀌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월성 뭐 추구를 목표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을 진로 선택에서도 이수해야 된다는 것도 교과목에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또 이병훈 선생님 하실 얘기 있습니다. 뭐 교육과정이 좀 너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패치하듯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특히 수학 챕터 같은 거 빠지고 들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렇게 교육과정 변화, 사실 저희 때 뭐 교육과정 변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요새 워낙 입시가 또 뜨겁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좋은 얘기 다 빼고요. 일단 사회하고 과학 부분이 공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1 때 공통으로 국영수, 다과 이렇게 두루두루 배우고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뭔가 전공, 심화, 선택 이런 과목들을 하는 거니까 사실 기본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런 거 할 시간에 학교 수업 예복도 잘 하고 수업 자기도 학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조금 이제 걱정해야 하는 게 통합과학. 그렇죠. 이제 근데 통합과학 수준이 지금 이제 이과 기준으로 이제 원 수준에서 한 30%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겁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탐구 실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거는 뭐 재밌어 하겠죠. 그렇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과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자연계들은 또? 왜냐하면 문과적인 애들은 과학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과적인 친구들은 또 외우기 싫다라는 부담도 상당히 그 벽을 더 높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조금 내려놓고 특히 중학생들 학교 수업 때 사회과학 같은 거 너무 편향돼서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좀 메시지라고. 근데 저는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됐네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신 줄 알았는데 수능 세대시라는 수능 거. 조상님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고민은 그건 거예요. 뭐 국어, 수학, 영어 이게 사교육하고 또 무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 공교육 정책 아래서 학교 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대학 갈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정권을 잡는 분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법으로 사교육을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예전에 법으로 뭐 학원 강의 안 되게 하면 뭐 과외 안 되게 하면 뭐 암실 들어가서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집 아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건전한 또 건강한 사교육, 또 건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교육을 또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내신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오히려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사교육 선생님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느냐, 통합으로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예전에 한참 또 뜨거웠던 컨셉인데 이게 다시 좀 부활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나는 통합사회 선생님들 뭐 4대 천왕 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지리교과, 일반사회교과, 역사교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 4명 모아서 팀 수업, 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팀이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어벤져스 팀인 거죠. 그 수업을 다 수강을 끊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과학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대치동 항공가에서 이제 네. 어떤 특정 그 과목 선생님이 지금 이제 통합과학을 준비를 하고, 예를 물리 네. 선생님 다, 화학 선생님 다 그렇게 발빠르게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 입시 정책이 이렇게 바뀌니까 또 사교육 시장도 이렇게 변해가는 예, 그게 좀 예, 웃지 못할. 알겠습니다. 탐구 실습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험학습 이것도 내신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건 뭐 과정 이수로만 머무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실험 사교육, 사교육 초등학생들은 사실 있잖아요. 있죠. 실험하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있죠. 이제 네. 고등학생이 입시 때문에 실험을 하는 상황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과목 구분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상 이게 교원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학교 교육을 이제 뭐 어떤 공급해주는 학교에서 선생님 예전에 학교에 계셨으니까 네네. 이게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뭐 교원에 대한 연수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약간 회의적인 게, 네. 또 이렇게 바뀌네. 그럼 또 바뀌겠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도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예, 그냥 크게 기대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입시가 이렇게 뭔가 그 과목도 바뀌고, 근데 또 교원 수급 문제도 있거든요. 뭐 지금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점, 네. 예, 고교도 학점제로 한다. 학점 이수한다고.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 과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쪽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교원 수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많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뭐 교과목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이 변화도 사실은 이제 중학교 현재 3학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21학년도 21학번이 되는 2021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부터 이제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 네. 그러면 최종 발표는 다가오는 7월에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상 이 7월도 불확실하다고 봐요. 그런가요? 전 교육부가 뭐 이걸 윤곽을 잡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이습하는 게 아닌가, 토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7월에 오히려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 중3부터가 아니라 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이게 이제 대입도 한번 좀 기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네. 차라리. 왜냐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현재 중3 이게 개정교육 과정도 틀이 안 잡힌 상태인데 그걸 수능에까지 바로 반영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엄마들은 그냥 이런 거예요. 반응이 막 설명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엄마도 계시고 조금 이제 큰아이 경험, 둘째아이 경험 있으시면 기다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말씀하시는 되면, 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통으로 배우는 걸 기반으로 뭐 공통만 수능을 볼 거냐 네. 아니면 일부 뭐 융합할 거냐 선택을 하는데 어느 과목까지 선택을 할 거냐 그 지금 말씀 그래서 수능에 대한 지금 얘기니까 네네. 개편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근데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기 전에 제가 지금 결론부터 7월에 발표되는 게 맞느냐 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네. 사실 이제 그 영어도 이제 수준별로 뭐 A, B형 나눴다가 네. 다시 이제 하나로 하고 통합됐죠? 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A, B형으로 했다가 뭐 수리 가나 다시 나양으로 하고. 바뀌게 되고 네. 너무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수능 개편안도 크게 4만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 너무 일장일단들이 다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시기를 조금 오랫동안 두고 정말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보지 않는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범위로 해서 뭔가 좀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항상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